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 기준 지난 한 달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중 30위에 소파이라는 기업이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 너무나 핫한 주식인 팔란티어의 바로 아래에 위치할 정도로 최근 소파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소파이 기업 분석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파이와 하는 일이 비슷한 핀테크 기업 중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스퀘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스퀘어에 대한 기업 분석 영상도 올리고 실적 분석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 원을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몇 년 내에 50배, 100배의 대박을 기대하기에는 엉덩이가 너무 무거운 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스퀘어가 10년 내에 5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저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10년에 10배 이상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다소 리스크가 있을지언정 성장주 오브 성장주 기업들을 10개만 발굴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2% 정도 비중으로 담아놓고 10년 정도를 기다리면 그 중에서 9개가 망하고 1개만 대박이 터져도 나머지 실패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10년 만에 150배가 오른 바로 이 테슬라처럼요. 그리고 25년 동안 1700배가 넘게 오른 바로 이 아마존처럼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등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처럼요. 그래서 제가 찾은 기업이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이에요. 소파이는 지난 2021년 6월 1일에 86억 5천만 달러 가치로 소셜 캐피탈이라는 스펙주와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요. 스펙주라서 10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소파이와 합병 전 한때 25달러를 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폭락을 했다 상장 당일에 22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스펙 합병으로 상장된 기업들은 큰손 투자자들이 가진 주식을 락업이라는 형태로 매매 금지를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에 매도 폭탄이 쏟아져 주가가 급격히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소파이가 상장 후 주가 변동이 컸던 것도 이 락업 물량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파이는 전체 주식의 74.5%가 락업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지난 7월 27일자 기준으로 여기 74.5% 중에서 락업 물량의 83%가 해제됐으니까 지금 락업 물량은 전체 주식의 12.6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소파이에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락업 물량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락업 물량은 합병 결정 180일 후인 11월 28일 날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현재 기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은 14.36%, 임직원들은 7.83%, 스펙 합병 초기에 투자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같은 파이프 물량은 6.68%로 70% 이상의 물량은 시중에 다 풀렸으니까 락업 물량이 쏟아져서 주가가 급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락업 물량의 여부를 떠나서 소파이 같은 초기 성장주들은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파이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한 뒤 어금니를 꽉 깨물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장기투가 여러분들이 어금니를 꽉 깨물 수 있는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소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파이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학자금 대출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시작해 지금은 우리나라에 토스처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소파이라는 기업의 미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다면 기존 은행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해요. 기존의 은행들은 인터넷 뱅킹을 시작할 때도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인증서 발급받고 보안카드 입력하고 그러다 오류 나서 다시 처음부터 액티브엑스 깔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이런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역시나 지금과 같은 핀테크 시대에도 그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계좌 개설용 앱 따로, 이체용 앱 따로, 대출용 따로 이런 식으로 각 사업부에서 중구난방으로 앱을 만들다 보니까 국내에 5개 은행이 가진 앱만 80여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기존의 은행들은 당장은 돈을 많이 벌지언정 미래가 보이지 않기에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기존의 은행들의 시가총액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고뱅클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 이상이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80% 이상은 통합된 뱅킹 서비스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통적인 은행들은 기존의 바이낸스에 어떻게 하면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며 새로운 것들을 중구난방으로 만들어내고 있을 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스퀘어나 페이팔, 소파이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하나의 테크놀로지 플랫폼 위에 어떤 바이낸스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파이는 All in the 소피 앱을 외치며 소파이 하나의 앱 그리고 단 한 개의 계좌에서 투자, 대출, 신용카드, 보험,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파이는 기존 은행들처럼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페이스북, 틱톡, 핀터레스트,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처럼 일단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자신의 소파이 플랫폼 위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쉽고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에서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파이 플랫폼으로 한번 들어온 고객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파이에 들어온 고객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차나 집을 살 때도 소파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소파이 앱에 각종 교육, 투자 정보, 신용 등급, 각종 금융계산기, 뉴스 등 다양한 컨텐츠를 삽입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전략도 짜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인증서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특수문자 넣어서 설정하게 하는 등 기존의 은행들처럼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파이는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Fast, Selection, Content, Convenience 이 네 가지를 강조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 선사를 통해서 한번 소파이로 들어온 고객들이 오랫동안 소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도 소파이를 이용하게 하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도 소파이를 이용하게 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소파이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이스트 LTV, 로스트 CAC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LTV는 라이프타임 밸류의 약자로 한 고객이 일생 동안 소파이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CAC는 코스트 애쿼지션 코스트의 약자로 고객 모집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온 고객이 다른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하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CAC가 줄어들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지금 무서운 속도로 소파이 회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점은 최근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10%를 기록하면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소파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아주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소파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바로 이 멤버의 숫자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 8월 12일에 애프터마켓에서 2021년 2분기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됐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과 갈릴레오라고 불리는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익, 그리고 주식 투자나 신용카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인 파이낸셜 서비스로 나눌 수 있어요. 랜딩과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비즈니스인데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테크놀로지 플랫폼은 다른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기본 설계도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ARM이나 각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아마존과 같이 핀테크계의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바로 갈릴레오라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페이나 구글페이, 애플페이 같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수많은 기업들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갈릴레오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갈릴레오를 작년에 12억 달러를 주고 소파이가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갈릴레오에서 나오는 테크놀로지 플랫폼 매출은 전체 매출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전 세계 각지에서 갈릴레오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좌 수는 2021년 1분기 기준 7천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0%라는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그 성장 속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갈릴레오의 미래는 밝아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소파이는 대출 이자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나
신용카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수익인 파이낸셜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의 2%로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 말했듯이 소파이는 지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고객들에게 패스트, 셀렉션, 컨텐츠, 컨베니언스 이 네 가지를 강조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고객의 수를 늘리고 한 번 들어온 고객이 소파이 플랫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도 소파이는 2025년까지 테크놀로지 플랫폼 매출을 전체 매출의 25%까지 끌어올리고 파이낸셜 서비스 매출도 전체 매출의 3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해요. 아무튼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소파이의 미션은 고객들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파이가 타겟으로 잡는 고객은 HENWS, 그러니까 High Earner Not Well Served, 미래에 고소득을 벌 확률은 높지만 지금 당장은 금융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HENWS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학자금 대출이 소파이 전체 대출의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노스웨스턴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매사추세츠 공대 등 명문대를 우선으로 대출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소파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신용 등급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파이코는 300점에서 850점까지 있는데 670에서 739점이면 신용 등급이 평균 이상으로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소파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774점으로 아주 좋은 신용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 회수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작년 5.38%에서 4.62%로 낮아졌는데요. 어차피 예대 마진에 따른 스프레드 장사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소파이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큰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저나 부동산 담보대출 이율은 1.58%로 굉장히 저렴하네요. 이런 금리면 저도 제 아파트 담보대출을 소파이로 갈아타고 싶어요. 소파이의 국내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 규제의 대한민국에서는 소파이가 상륙할 확률은 제로겠죠. 그리고 일반 신용대출은 10.92%로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파이코 점수가 762점으로 상당히 우량한 것으로 봐서 간편하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되는데요. 어쨌든 소파이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대출로 판단되네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대출이 소파이의 주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는 상당히 우량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런 대출 사업은 지금까지는 정식 은행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과 고객들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는 역할로서 대출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만약 소파이가 스퀘어처럼 은행 면허가 있다면 예대 마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평균 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은행 면허를 취득하려 하자 미국 정부에서는 이에 제동을 걸고 은행원 면허를 잘 발급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자 소파이는 올 3월 달에 골든 퍼시픽 뱅컵이라는 작은 은행을 2230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때 골든 퍼시픽 뱅컵의 주식이 한 주당 1.65달러였는데 여기에 55% 프리미엄을 더해서 한 주당 2.55달러를 주고 통째로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합병은 올해 말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병이 완료되면 국가 디지털 비즈니스 계획에다 7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대략 8억 달러 정도를 은행 면허 취득을 위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2025년이면 은행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8억 달러는 충분히 뽑고도 남으니까 남는 장사로 생각되고요. 갈릴레오도 그렇고 골든 퍼시픽 뱅컵도 그렇고 이렇게 소파이는 미래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초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1년에 2억 달러 이상씩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2021년 1분기에는 한 분기에만 1억 7,75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이자 비용이나 세금, 스톡옵션 비용, 감가상각 비용과 같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어저스티드 에비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매출도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0%라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지금의 소파이는 솔직히 순수익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무조건 소파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 증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매출의 성장성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성장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 바로 소파이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적자를 버텨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충분한지는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파이는 예대 마진을 통한 수입이 기본인데요. 여기 38억 달러가 고객들의 예금 또는 조달한 돈이고 여기 45억 달러가 대출해준 돈인데 이 비율이 117%로 아주 양호하고요. 부채 비율도 156% 정도로 매우 건전함을 알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부채 비율이 1300%가 넘는 게 기본이니까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제 소파이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소파이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로 구하거나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구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ER은 시가총액을 1년간의 순수익으로 나누거나 현재의 주가를 E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EPS는 1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주당 순수익을 말해요. 그러니까 PE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발생시키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ER은 E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의 예상 주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한 주당 벌어들일 순수익을 예측해서 거기에 미래의 해당 기업에게 부여될 예상 프리미엄인 PER을 곱해주면 미래의 예상 주가는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PER로 주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PSR인데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 벌어들인 매출로 나눠주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참고로 여기서 RPS는 1년간의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PSR은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인 RPS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가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파이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예상 순수익을 통해서 예상 RPS와 EPS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레비뉴와 넷 인컴에 지금의 주식 수인 7억 9,469만 2,813주를 나눠주면 되겠죠. 물론 유상증자를 한다면 주식수가 늘어나서 예상 RPS와 EPS가 줄어들 테고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예상 RPS와 EPS가 늘어나겠지만 이는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그냥 지금의 주식수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예상 RPS와 예상 EPS를 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향후 소파에게 부여될 프리미엄인 예상 PER과 예상 PSR만 추측해 조금 전 구한 EPS와 RPS에 곱해준다면 미래 소파이의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어요. 비교 기업군은 제 마음대로 사업 영역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뽑았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감안하고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가장 낮은 비자의 PER 49와 스퀘어의 PSR 8을 적용해서 예상 주가를 구해볼게요. 상승률에 대한 기준 주가는 8월 10일 장중 주가인 17.1달러를 적용했어요. 솔직히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가를 보여주네요. 그런데 솔직히 비자는 지금은 수익을 착실하게 내고 있는 가치주이고 스퀘어의 매출은 비트코인으로 뻥튀기 된 매출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도 대비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페이팔의 PER과 PSR을 적용한 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는 2025년 51달러에서 64달러 정도로 현 주가 대비 3배에서 3.7배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아무튼 2025년의 소파이는 여전히 성장주일 것이니까 지금부터는 PER은 빼고 PSR로만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지금 현재 소파이의 PSR로 계산한 예상 주가인데요. 지금 수준의 프리미엄만 유지가 돼도 2025년의 주가가 현 주가 대비 6배가 넘게 오르게 돼요. 대박이죠? 이것도 행복 회로를 많이 돌린 시나리오가 아닌 충분히 합리적인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소파이와 이름이 비슷한 쇼피파이와 같은 PSR이 적용된다면 4년 뒤 소파이의 주가는 13배가 오르게 돼요.
물론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기업이고 소파이는 핀테크 기업으로서 이름만 비슷했지 하는 일이 뭐가 같냐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쇼피파이는 자신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결제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리고 모든 디지털 플랫폼은 자신들의 울타리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방향을 약간씩만 틀면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자신의 플랫폼 위에 얹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봤을 때 소파이나 쇼피파이나 결국에는 하는 일이 거의 다 비슷해질 거예요. 실제로 쇼피파이도 핀테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소파이가 성장을 해 나가면서 소파이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던스나 시장의 예상치인 컨센서스 예측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충분히 쇼피파이와 같은 50배의 PSR 프리미엄을 적용받는 것도 꿈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매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소파이가 제시한 예상치 가이던스를 충족시키는 실제 결과를 일으켰는지는 반드시 지켜봐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소파이는 아직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없는 편인데요. 로젠블렛 증권에서는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30달러로 제시를 했고 오펜하이머는 25달러로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없지만 곧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모아서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모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대로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